번째로 이제 그 금액까지 다 정해졌다고 한다면은 반소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소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반소가 뭐냐면 말 그대로 반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누가 나한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고고 나는 피고인데, 이 매도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원고고 나는 피고가 되는 거죠. 이제 이 피고인 내가 이 소송에서 이 소송과 관련된 별개의 소송을 내가 원고가 돼서 이 소송의 피고인, 내가 원고가 돼서 원래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소고요. 그러면 나는 이 소송에서 본소에서 피고인 동시에 반소에서 반소 원고가 되는 것이고요. 이 조합은 본소에서 원고인 동시에 반소에서 반소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조합은 우리한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넘기고 인도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조합한테 돈을 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시세를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사실 엎어치나 매치나 조합은 돈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법원에서 정해진 그 금액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 돈 줄 테니까 등기 넘기고 인도하라. 우리는 등기 넘기거나 인도하라는 게 만약에 요건이 갖춰졌다는 전제가 되는 거니까 안 주겠다는 게 아니죠. 적당한 돈을 주면 넘겨주겠다는 거니까. 그럼 그 말인데 굳이 반소를 할 필요 있냐? 반소를 하게 되면 일부 좀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반소하게 되면 반소도 소송이니까 인지대도 내야 되고 소송 단료도 내야 되고 하지 않냐 그러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소를 하게 되면 집행 권한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채무명의 그러는데, 집행 권한은 뭐냐면 판결문을 가지고 판결문에 정해진 돈이 나왔을 때 그 돈을 주라고 정해진 그 채무자가 나에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임의이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실제 주는 거, 말하지 않아도 주는 거 하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집행 권한인데, 반소를 해야지만 우리에게 집행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 처음에 매도 청구 소송은 조합이 우리한테 그 소송의 목적은 돈을 정해진 금액을 줄 테니까 등기를 넘기고 인도하라는 그 소송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정해지게 되면은 등기 넘기는 의무, 인도하는 의무, 그것만 집행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조합이 우리한테 등기와 점유를 강제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돈을 공탁하거나 지급한 전제 하에입니다. 이거는 법률 용어로 강제 집행 개시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돈만 정해진다고 해가 조합이 안 주면 강제로 받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몇 년 동안. 그런데 반소를 해놓게 되면은 우리가 등기를 넘기거나 인도하기만 하면, 적어도 이행 제공을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강제로 조합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행 권한이고요. 근데 이제 반소를 하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조합이 돈을 안 주면 내가 이제 돈을 줘야지 나가는 거, 그 돈 없으면 나는 어디 집 나가지도 못하니까 어차피 살아야 된다. 그럼 강제 집행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강제 집행 하려면 내가 집 비워줘야 된다며, 등기 넘겨줘야 된다며. 그러니까 어차피 난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으니까 어차피 반소 의미 없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반소를 하게 되면은 그 판결 선고 난 다음 날부터 연 15% 지연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청구하게 되면 조합이 사실상 처음에 설립한 그 시기 즈음이기 때문에 아직 돈이 없는 상태고,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 돈이 생겨야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지연가산금 15%, 1년에 15%면요 한 3, 4년이면 40, 50%, 5, 60%가 붙게 됩니다. 그 지연가산금은 충분히 주위 시세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돈을 받게 되면 시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시세보다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소송을 많이 안 해보신 변호사님들은 이 안내를 잘 안 하고요. 심지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본 사건은 한 8년 전에 매도 청구 소송이 끝났는데 아직 반소를 안 해가지고 8년 사이에 그동안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특히 그 상업지역 같은 경우 그런데 거의 2배, 3배가 주위 시세가 올랐는데, 이 사람은 이게 다 주위 시세에 비해 전세값도 안 되는 돈만 받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소만 해놨었으면 8년이면 120%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2억이었으면 이제 한 3억이 오르게 되는 거, 2억 몇천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반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반소를 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끝났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그게 처음에 저는 변호사를 잘 만나서 매도 청구 요건 안 맞다고 주장도 하고 금액도 올리고 반소까지 다 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안 돼서 이제 와서 조합이 옛날 돈 주고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해봐야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약의 묵시적 해제를 주장을 해서 매도 청구도 매매 계약이 의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매매 계약이 해제되고 다시 대금을 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법리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도 청구를 다른 건도 마찬가지지만 현금 청산이나 다른 보상금 증액 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너무 깁니다. 너무 길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도 청구에 있어서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도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대금을 높이는 것, 반소를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 안 하셔가지고 몇 년 지나서 오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매매하기 해제를 주장한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제가 요건에 관해서는 저희 회사 뭐 네이버 포스트에 글을 제가 쓰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칼럼을 좀 썼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